네, 추석 연휴 동안 한국 영화 보이스와 기적이 쌍끌이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10월 극장가는 외화들의 빅매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프라인 정상 개최를 선언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벌써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영화 007 No Time to Die가 지난 29일에 개봉해서 지금 4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냈습니다. 007 시리즈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이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자 그 007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본인만의 제임스 본드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 크레이그 마지막 5번째 작품임을 선언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이 더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3일 동안 24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큰 수치가 아니지만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전체 그 영화에 든 관람객 수가 한 15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한 편이 지금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0년간 이어져 온 그 첩보물. 또 사실 이 작품은 코로나 시기 정도에 이제 개봉을 하려고 네. 했었다가 이제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크레이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총 6명의 제임스 본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한 배우잖아요. 네. 007 시리즈와 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함께한 게 어느덧 15년이더라고요. 네. 그 역사 속의 의미가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임스 본드 하면은 조금은 능글맞고 유머러스한 그런 모습을 많이 좋아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 크레이그는 조금은 어떤 군인 같은 그 체격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캐릭터라서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편수로는 조금 이제 모자라는 그 배우들도 있습니다만 15년 동안 최장수 제임스 본드를 열연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역대 007 시리즈 중에 가장 흥행을 했었던 007 스카이폴의 또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007 시리즈에서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갖는 의미는 참 남다릅니다. 네, 다니엘 크레이그가 참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제임스 본드로서의 역할에서 가장 빛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배우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합니다. 이제 007에 혹시 제임스 본드 역할이 온다면 수락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당연히 이제 배우들은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역량에 따라서 네. 대답을 하겠지만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배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욕심도 나겠지만 부담도 많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블 캐릭터 베놈을 다루면서 다크히어로 열풍을 일으켰던 베놈의 후속편도 나옵니다. 베놈 2, 렛데어 비 카니지가 오늘 13일에 이제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 주인공 톰 하디가 직접 작가로 참여를 해서 더 눈에 띄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007에 이어서 베놈2도 개봉 일정을 잡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들까지 사실 이제 연말까지 그 외화들, 대작들, 기대작들의 어떤 라인업은 거의 대충 잡힌 편입니다. 좀 극장가가 이런 그 개봉 소식들로 조금 더 활기를 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베놈2 같은 경우도 톰 하디가 사실 이제 그 뭐 펜을 잡고 직접 쓰거나 어떤 그 워딩을 정확하게 해준 것은 아니지만 작가와 연출가와 계속 끊임없이 어떤 장면들을 상상해 나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이 톰 하디의 이름도 그 크레딧에 올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놈 역할을 하는 베놈과 이제 일심동체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끊임없이 그 베놈과 동화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촬영장에서도요. 이 배우의 남다른 애착 때문인지 더욱더 베놈2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10월 극장가가 외화들의 빅매치가 될 전망인데 그중 또 하나죠. 전 세계가 기다린 SF 대작 듄이 이제 오는 20일에 개봉을 하는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고 제작비가 좀 눈에 띄어요. 무려 네. 1억 6,500만 달러. 어떤 작품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그 영화 듀는 예전에도 영화화된 적이 있었죠. 데이빗 린치 감독이 영화화했었는데 굉장히 긴 그 러닝타임 동안 상당히 재미가 없었다라는 네. 그런 관객들 호평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또 할리우드의
그 천재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드니 빌레뷰 감독이 이번에 또 그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프랭크 허버트 감독의 1965년 동명 원작이 있는데요. 이 원작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작품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뭐 영화에서는 스타워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왕좌의 게임 같은 그런 드라마 시리즈 뭐 심지어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들까지 정말 뭐 이런 SF 어떤 상상력에 있어서는 많은 그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제 1억 6,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게다가 이제 그 캐스팅도 티모시 샬라메라는 또 가장 이제 할리우드에서 이제 핫하고 인기 있는 그런 배우가 맡았고요. 아마 저희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스크리닝이 없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조금은 맛보기로 중요한 시퀀스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래 사막 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정말 컴퓨터 그래픽을 가능한 한 많이 쓰지 않으면서 얼마나 그 실사처럼 이제 보이도록 만들었는지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0일에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개봉을 하는데 뭐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빼앗긴 아버지가 가족을 되찾는 영화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이제 007부터 지금까지 너무 대작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작은 영화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세르비아에서 온 예술 영화 아버지의 길이라는 작품은 단지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기게 된 그러니까 부당 해고를 당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아내는 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300km나 떨어진 수도 베오그라드까지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정자들이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사회에도 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6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6일에 개막을 합니다. 열흘 동안 축제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영화제에서 70개국 223편의 영화가 소개가 됩니다. 어떤 영화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영화 팬들이 기다리는 그 시네아스트들 그러니까 작가주의 감독들의 영화가 대거 개봉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 뭐 레오 가락스 감독의 뮤지컬 영화 아네트라는 영화도 기대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드라이브 마이 카 그리고 우연과 상상이라는 두 편의 영화를 들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봉준호 감독과 함께 대담도 예정되어 있어서요. 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영화제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 개막을 또 선언을 하게 돼서 제 주변에 많은 영화인들이 또 참석할 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뭐 이번에 그 어떤 그 예매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인기작들은 순식간에 예매가 되어버려서 다들 이제 어떻게 영화를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채 전량 매진을 했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행복의 나라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칸 영화제에서 오피셜 실렉션이 됐었던 작품이지만 이제 스크리닝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월드 프리미어로 이번에 부산에서 선보이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를. 네, 그렇지만 그 임상수 감독 하면은 뭐 처녀들의 저녁 식사부터 해서 그때 그 사람들 뭐 또 한여, 돈의 맛, 뭐 자본과 성과, 뭐 권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로 자기의 시각을 보여줘 왔던 그런 감독인데요. 특히 뭐 현대사와 또 그 거시사와 미시사 담론을 엮는 아주 능한 재능을 가진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요번에 6년 만에 신작인데 뭐 최민식 씨, 또 박해일 씨 등이
분이 출연하고 또 뭐 한국 배우로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윤여정 씨도 또 볼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개천절 연휴기도 하고 연휴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 대표 OTT 서비스에서 이제 다양한 신작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넷플릭스의 신작 영화 더 길티가 화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 길티라는 작품은 동명의 덴마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인데요. 사실상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 거의 판박이 같은 네. 그런 리메이크작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가 가진 특징은 그 경찰관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긴급 신고 센터의 콜센터에서 콜센터 직원처럼 전화를 받고 있는 그 경찰관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콜센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만 90분이 채워져 있는 아주 네. 독특한 작품이죠.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주연 배우의 연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작품인데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제이크 질렌할이 주연을 네. 맡아서 정말 그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그 긴장감을 느끼는 그 인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서 사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더 길티는 오픈한 지 사실 몇 시간이 되지 않은 정말요?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그렇군요. 콘텐츠입니다. 또 이미 보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영화 소식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